우리는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행복하고 싶은 건데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라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직접 나에게 경험된 것만 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원하는 소망과 늘 딴판으로 현실이 전개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깨닫고 나면 앞으로의 인생 동안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한 사랑을 실현하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연애만 시작하면 머리가 멈춥니다. 평생 모든 걸 따져가며 살았는데 유독 남자 앞에서만 판단이 사라집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에서만 잘못된 시스템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애 실패의 대부분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판단 시스템을 잘못 켜고 시작해서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면서도 연애만 느낌으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8세의 미숙 씨는 평생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했고 건강도 잘 챙겼고 자식 교육도 치밀하게 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독 남자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미숙 씨는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웃음이 많이 나왔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느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직업이 뭐예요?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이혼 경력은요? 미숙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걸 왜 따져? 느낌이 좋으면 되는 거지.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모든 걸 따지시잖아요. 왜 연애만 그래요? 미숙 씨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 상품 하나 가입할 때도 이유를 3번씩 비교하고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 남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믿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사고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판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고 신중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시스템 2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연애만 시작하면 사람들은 시스템 2를 켭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더욱 그렇다. 미숙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설렘이 오니까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와 2달을 만났습니다. 편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것 같았고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미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번엔 제대로 만난 것 같아.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에 미숙 씨였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 중인 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똑똑한 사람도 연애만 하면 바보가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애에서만 잘못된 시스템을 켜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해서 좋았어요. 머리를 안 써도 돼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 말은 연애에서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검증을 생략하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1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불편한 신호를 밀어냅니다. 확인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가 생깁니다. 편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설렌다는 것이 맞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65세의 정란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란 씨는 1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신기하게 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고 말이 잘 통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났나 봐. 하지만 친구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래? 정란 씨는 대답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사업한다던데.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정란 씨는 생각해보니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지적 편안함의 함정입니다.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함을 원한다. 정란 씨는 그 남자와 6달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자주 미뤘고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많았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란 씨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들을 확인하는 순간 편안함이 깨질 테니까요. 설렘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렇게 6달이 지나고 정란 씨는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란 씨는 무너졌습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을 당할까? 하지만 문제는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던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판단 모드를 켰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남자는 심심하고 나쁜 남자는 강렬할까요? 이 질문은 시니어 연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늘 문제가 있는 남자는 강렬하게 느껴지고 멀쩡한 남자는 재미없게 느껴질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강렬함은 시스템 1의 각성이고 심심함은 시스템 2가 작동할 여지입니다. 강렬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렬함은 뇌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안을 익숙함으로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해왔습니다. 67세의 순애 씨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한 명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지켰고 말이 많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연락이 자주 왔고 칭찬이 많았고 빠르게 친밀해졌습니다. 순애 씨는 당연히 두 번째 남자에게 끌렸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만날 때마다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것 같았고 흥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는 만날 때마다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결국 두 번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순애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만 많았지 실천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순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렬함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설렘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첫 번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왜 늘 강렬한 것에만 끌릴까? 왜 늘 차분한 사람은 재미없어 보일까? 하지만 이건 순애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판단과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왜 강렬한 남자 앞에서 똑똑한 여자도 바보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대로 차분한 남자 앞에서는 전전두엽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가능해지고 관찰이 가능해지고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심심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상태를 무감각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상태입니다. 순애 씨는 이후 1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강렬함에 끌리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 1년의 질문 끝에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강렬함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것을. 강렬하게 다가오는 남자는 내가 매력적이라는 걸 빠르게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확인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행동의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은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 압니다. 심심함과 안정감의 차이를, 강렬함과 진심의 차이를,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오래 가는지를.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강렬한 끌림은 대부분 도파민의 작용이다. 도파민은 보상을 기대할 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하지만 도파민은 지속되지 않는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사랑 속에 머무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강렬함으로 시작한 관계는 대부분 빠르게 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각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심심하게 느껴지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연애도 다른 모든 결정처럼 시스템 2로 해야 합니다. 느리게 생각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판단력이 둔해졌나 봐요. 하지만 이 영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느려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정상 속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빠른 판단이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느린 판단이 지혜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66세의 영희 씨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1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바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세 번째 만남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과거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대답들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직접 관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영희 씨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한 관계는 지금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느낌만 믿고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천천히 생각하고 확인하고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편안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거든요. 이것이 시스템 2 연애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연애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는 연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가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느리게 가는 자는 결국 도착한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시작한 연애는 빠르게 끝납니다. 느리게 시작한 연애는 오래 갑니다. 여기서 영상 초반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면서도 연애만 느낌으로 결정했을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애를 본능의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느껴야 하는 거라고, 느낌을 믿으라고, 촉을 길러라고. 하지만 그것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연애는 달라야 합니다. 본능이 아니라 판단이어야 하고, 반사가 아니라 보류여야 하고, 감정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합니다. 좋은 연애는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69세의 경숙 씨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숙 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불안한가? 이 사람의 말은 일관성이 있는가? 이 사람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는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연애가 아니라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표면적인 설렘이 아니라 진짜 이해가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경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느낌만 믿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 걸음씩 확인하면서 가요.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해요. 이것이 시스템 2 연애의 힘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스템 1로 보면 강렬함에 끌리고 편안함에 속고 느낌에 휘둘립니다. 시스템 2로 보면 일관성을 확인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시간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쌓이면 비로소 안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64세의 혜숙 씨는 5년이 걸렸습니다. 혜숙 씨는 5년 전 첫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혜숙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혜숙 씨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혜숙 씨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왜 그 남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혜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느낌이 좋았어요. 편했어요. 상담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진짜 안전함이었나요? 혜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른 것이라는 걸. 편안함은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거였고 안전함은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혜숙 씨는 그 후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왜 이혼했는지. 남자는 당황했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대답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재직 증명을 확인했고 공동 지인을 통해 평판을 들었고 전 부인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혜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은 신중한 거였어요. 그게 오히려 믿음직스러워요. 혜숙 씨는 그제야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째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혜숙 씨는 말합니다. 5년 전에 나는 느낌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확인을 믿어요. 느낌은 변하지만 확인은 남아요. 그게 차이예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성을 원하는 자는 종교로 가고 진실을 원하는 자는 과학으로 간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성을 원한다면 느낌을 믿어야 하고 진실을 원한다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낌이 주는 확실성은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확실성은 확인에서 옵니다. 연애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늦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증명받으려 하지 않고 감정이 식어도 다시 생각해보는 사람입니다. 빠른 연애는 젊음이 특권이지만 느린 연애는 성숙의 무기입니다. 67세의 명자 씨는 이제 연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애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명자 씨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석 달째 만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가끔 답답해합니다. 우리 관계가 뭐예요?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 확인하는 중이에요. 남자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명자 씨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명자 씨를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명자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느낌이 좋으면 바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관계는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달라요. 느낌이 좋아도 기다려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연애의 진실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기 싫어졌을 때입니다. 설렘이 문제는 아니고 감정이 죄도 아니지만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연애는 다시 같은 결말로 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만으로는 모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서 시작한 관계만이 오래 갑니다.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한다면 느껴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설렘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렬함은 끌림일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십시오. 한 걸음씩 확인하며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8세의 은주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1년 전 만난 남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첫 만남에서 은주 씨는 강하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첫 만남에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빨리 시작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천천히 시작해야 오래 간다는 걸, 그리고 그 천천히가 나를 지킨다는 걸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애도 다른 모든 결정처럼 하십시오. 돈을 쓸 때처럼 신중하게, 건강을 챙길 때처럼 꼼꼼하게, 인생을 선택할 때처럼 진지하게. 연애는 본능이 아닙니다. 연애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은 느낌이 아니라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은 느낌이 아니라 확인에서 옵니다. 시간이 주는 증거에서 옵니다. 행동이 보여주는 일관성에서 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연애 방식을 바꾸십시오. 느끼는 연애에서 생각하는 연애로, 빠른 연애에서 느린 연애로, 본능의 연애에서 판단의 연애로. 그러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 실패의 대부분은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으로 시작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기 싫어졌을 때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연애는 다시 같은 결말로 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만으로는 모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서 시작한 관계만이 오래 갑니다.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한다면 느껴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설렘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렬함은 끌림일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십시오. 한 걸음씩 확인하며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8세의 은주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1년 전 만난 남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첫 만남에서 은주 씨는 강하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첫 만남에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빨리 시작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천천히 시작해야 오래 간다는 걸, 그리고 그 천천히가 나를 지킨다는 걸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애도 다른 모든 결정처럼 하십시오. 돈을 쓸 때처럼 신중하게, 건강을 챙길 때처럼 꼼꼼하게, 인생을 선택할 때처럼 진지하게. 연애는 본능이 아닙니다. 연애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은 느낌이 아니라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은 느낌이 아니라 확인에서 옵니다. 시간이 주는 증거에서 옵니다. 행동이 보여주는 일관성에서 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연애 방식을 바꾸십시오. 느끼는 연애에서 생각하는 연애로, 빠른 연애에서 느린 연애로, 본능의 연애에서 판단의 연애로. 그러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 실패의 대부분은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으로 시작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기 싫어졌을 때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연애는 다시 같은 결말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연애도 생각하며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낌은 시작일 수 있지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한다면 느껴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강렬함에 속지 말고 일관성을 보십시오. 편안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현명합니다. 다만 연애에서만 그 현명함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쓰십시오. 당신의 그 판단력을, 당신의 그 신중함을, 당신의 그 지혜를 연애에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연애는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켜면 똑똑한 사람도 실패합니다. 올바른 시스템을 켜면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증명했습니다. 이제 연애에서도 증명할 차례입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생각하며 가십시오. 확인하며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행복으로 데려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다음 연애가 이전과는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도 이제는 생각하며 하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을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감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67세의 정아 씨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느낌에 휘둘렸어요. 좋다가도 불안하고 설레다가도 무서웠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더 깊어져요. 확인하니까 오히려 더 믿어져요.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평화로워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사랑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짜 사랑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진짜 사랑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에서 옵니다. 매 순간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사랑도 배움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또 시도하고 배우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이제 방법을 바꾸십시오. 느낌에서 판단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본능에서 지혜로.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번에도 실패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우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니까요. 69세의 미선 씨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3번 결혼했고 3번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거든요. 그 말은 제가 매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성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만 실패입니다. 다른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당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연애도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판단을 멈추면 위험하다는 것을,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그 알미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다음 연애는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졌으니까요. 당신의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연애는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때에 올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도 준비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사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자는 이루지 못하고 욕심내는 자는 얻지 못한다. 천천히 가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에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랑, 천천히 가는 사랑, 확인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연애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신중함으로, 당신의 존중으로 그렇게 시작한 사랑만이 끝까지 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연애에서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현명한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당신이 꿈꾸는 그 사랑에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